환자나 이제 환자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이런 발걸음들이 정말 너무나 절실한 거고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인지과학전공에서 현재 전공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성배 교수입니다. 저는 퇴행성 뇌질환에서 초기 병리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뇌에 칩을 박는 시대에 세상을 뒤집는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에 일론 머스크 CEO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인데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럴링크는 기본적으로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뇌를 전기 침으로 이제 읽어내서 컴퓨터에서 뇌에 있는 신호들을 해석을 하여서 필요한 행동들을 이제 반영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올해 이제 화제가 된 것은 뇌에다가 칩을 꽂고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게임을 진행하는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생각만으로써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뉴럴링크도 회사 초기 단계고 이제 스타트업 단계이기도 하고요. 제한적인 뇌의 기능만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그런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이 단순한 동작들 그런 부분에 국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뇌 기능들, 감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가려면 이제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뇌에 있는 구조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뉴럴링크가 타겟으로 하는 BCI는 표면 부분, 콜텍스라고 부리는 피질 부분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야 할 길이 좀 멀긴 합니다. 단순한 행동까지는 패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가 아직 많이 더디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많이 침습적입니다. 침습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칩을 박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수술을 해서 이제 열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칩을 심어야 됩니다. 뭐 뉴럴링크에서는 그 칩을 소형화 시켜서 가능하면 그런 수술이나 침습적인 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한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리고 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뇌의 회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우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떠나서 일단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도부터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뇌의 작동을 할 때 어떤 회로가 활성화되는지를 매번 지도로 그 안에 표시를 해서 그걸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또 다른 어프로치는, 그러니까 접근법은 무엇이냐면 뇌가 어떠한 경우에 망가져서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는지 그런 병의 케이스들을 연구하면 뇌를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뇌가 작동하는데 중요한 회로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중요한 인자들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뭔가 기능이 문제가 돼서 병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들에서 많이 나와서 노인성 뇌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환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노인에서 한 1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2050년이 되면 200만 명 정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알츠하이머병, 또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파킨슨병,
뭐 루게릭병, 헌팅턴병 이런 수많은 퇴행성 뇌질환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아직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진단이나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유지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뇌의 회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 뇌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이거 어떻게 저희가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 상당히 기초적인 뇌 신경과학의 어떤 영역인데 저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 지도를 그리는 것은 신경과학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학문 분야, 과학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더디긴 한데요. 이 생물학이 발전해 나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 독일식이 게놈이고요. 이제 영어로 하면 지놈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필요성을 너무나 공감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인간 유전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 정보들을 다 읽어낸 공동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유전 정보가 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유전 정보들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망가지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연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작점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과학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뇌의 서킷을, 그러니까 그 회로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달의 신비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달나라까지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양쪽 귀 사이에 있는 이 좁은 공간에 있는 미스테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유명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라고 했는데요. 그것들의 지도를 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2013년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뇌의 지도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할 때 어떠한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우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밝혀내는 그런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뇌 전체를 읽어내는 프로젝트 또는 아까 그 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처럼 사람의 염기 서열을 전체를 읽어내는 프로젝트는 작은 연구 규모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투자들을 해오고 있고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연구비 예산 규모나 이제 인력 규모에서 그런 세계적인 선진 그룹들과 경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과학이나 이쪽 분야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책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 분야에 특화된 한국뇌연구원이라는 국가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부설 연구소로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화된 이제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뇌 피질 콜텍스라는 부분의 회로를 좀 읽어내고 그 기능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브레인 이니셔티브처럼 뇌 전체를 읽어내는 그런 프로젝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영역에 대해서 서킷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제 국내에서도 국가 주도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 연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요. 치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요. 치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이제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치매라는 특정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국책 사업으로서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끔 이제 환자나 이제 환자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희망이고 그분 가족들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대학원에서 연구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이런 퇴행성 뇌질환을 겪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나 이제 주변 가족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이런 발걸음들이 정말 너무나 절실한 거고 이런 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이 분야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뇌에 칩을 박는 그런 공학적인 시도는 이제 뇌공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은 사실은 뇌공학이나 또는 뇌인지과학 이렇게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다 두루 아우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뇌공학적인 발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학적인 접근은 우리가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발전 속도가 일반적인 기초 학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발전만으로 어떤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도달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신경 모사 반도체들을 개발하고 이런 공학적인 시도들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뇌가 어떻게 작동되고 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뒤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반쪽짜리 학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초학문과 더불어서 공학이 함께 가야만 진정한 의미의 미래의 이제 뇌과학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당장 드러나는 효과가 크진 않을 수는 있지만 국가의 과학의 근간이 바로 이 기초과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연구비를 많이 증액하고 여러 여건들을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좀 더 이런 기초과학에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들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상을 뒤집는 기술 이야기 디지스트 뇌인지과학 전공 이성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